진균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상 진균류의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균류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효모하고 곰팡이, 버섯 이런 좀 비교적 단순한 진핵생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커다란 범주인데요. 그 중에서 단세포인 효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숙 박사께서 소개를 했던 일반 미생물의 취급에 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곰팡이와 버섯류 같이 균사를 활발하게 형성해서 생장하는 그런 사상 진균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상 진균류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나왔던 내용과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존은 우선 형태나 생리 또는 유전적 형질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오랜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역시 목적이겠고, 이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대사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성을 될 수 있으면은 유지하는 그런 것을 선에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개되어진 그런 방법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분류군에 따라서 보존 방법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개별적인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 균주에 대해서 어떤 선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없다는 그런 얘기도 돼요. 참고로 지금 지구상에 밝혀져 있는 미생물들이 가령 세균은 수 퍼센트 정도라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1% 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곰팡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균주들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균주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균주를 키우다가 가령 죽었다든가 아니면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복원해 놓은 거를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키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특이한 것들, 특별한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연 상태에서 잘 살아가는 것들을 실험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배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균주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형태로든지 배양을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활성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의 배양체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포자 형성을 하는 균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균사체보다는 포자 형성을 유도하는 배양 조건이나 아니면 배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영양 생장을 하는 그런 균사체보다는 포자 상태의
포자 상태가 훨씬 그 환경의 변화에 그 좀 더 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뭐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삼투압을 조절해서 함으로 해서 그 세포 내 그 조성 그 물질의 조성을 좀 더 그 환경의 변화에 내성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그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잡을 눌렀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요 보존 방법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쭉 나열을 한 걸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계대 배양, 계속 그 살아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활발히 생장하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그 계대 배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곰팡이 종류에서만 그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 증류수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공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저온 보관과 동결 건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보관이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 주로 그 앞에 4가지가 생물자원센터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계대 배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평판 배지가 있고 사면 배지의 그림이 나와 있죠. 보시는 그 그림은 이미지는 아가블록, 그러니까 한천 배지에서 활발하게 생장한 것을 뭐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하다가 아가블록 하나를 띄어서 그 새로운 배지에다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중앙에 하나를 놓던지 아니면은 3점 접종이라고 해서 아가블록 3개를 놓음으로 해서 이렇게 생장이 일어나는 거를 상당히 좋은 생장이 일어난 그런 그 배지들의 예인데요. 이런 평판 배지 또는 사면 배지 상에서 지금 균체의 그 생장이 뭐 아주 뚜렷하게 지금 이미지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은 균체의 생장이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비교적 건강한 그런 그 배양체들을 상온 또는 그 냉장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판 배지에서 그 키운 것들은 보시다시피 이 사면 배지보다는 외부의 공기와 그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상대적으로 넓죠. 그래서 그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오염의 위험이 아무래도 사면 배지 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고, 통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배지가 상대적으로 쉽게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보존을 이제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웬만큼 지나다 보면 특히 냉장 보관을 할 때 그 겉 표면 뚜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그 평판 배지보다는 사면 배지가 그 주로 이제 보존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해서는 평판 배지가 유리하긴 하지만요. 보존에서는 이제 그 사면 배지가 주로 이용이 되고, 뭐 한천 배지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균주에 따라서 뭐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이제 두고서 계속 계대를 이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어떤 법칙이 없이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우시다 보면은 비교적 쉽게 죽는 게 있고, 아니면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균주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배양 조건이나 배지 등에 따라서도 역시 이 계대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온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냉장 보관 시에 뭐 요 정도 되는 보통 냉장고의 내부 온도에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충분히 생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로 보관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멸균된 파라핀이나 또는 미네랄 오일 같은 것을 덮어 씌워서 그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이런 그 공기 중에 그 접촉된 상태보다는 좀 더 그 경우에 따라서 오래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걸 다시 재생할 때 조금 그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재생에 대해서 뭐 따로 그 말씀을 내용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그 배지를 아까 이정숙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서 가령 여기서 균주를 분양받아서 이제 재생을 하고자 할 때 추천하는 그 배지를 써야 된다고 하셨고, 그것이 가장 적합한 배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하나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 세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곰팡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로 자랄 수 있는 배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되는 배지를 반드시 쓰되, 여러 가지 다른 배지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KCTC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서 국내 국외에서 많은 종균 기관들이 균주를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균주에 대해서도 뭔가 배지 조성이 재생 배지 조성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생 배지와 배양 배지가 대부분은 다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생을 위한 배지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균사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배지가 더 효율적인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까 이제 반복되지만은 어떤 참고 문헌상으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류소 보관법인데 곰팡이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제 가장 편리한 점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잘 자란 한천 배지의 플레이트를 멸균된 칼 등을 이용해서 블레이드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금을 그어서 블록을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하얀색 있고 빨간색 있고 여기 색깔이 좀 안 보이는데 멸균된 증류수에 이런 아가 블록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냉장 보관을 하는 방법인데. 뭐 재생 시에는 이제 이런 한천 아가 블록 하나씩을 꺼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베이지의 가운데 하나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쉽게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보존법이죠. 그래서 별다른 뭐 시약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온 보관. 지금 여기는 역시 한천 조각만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포자를 형성하는 것들이면은 일반 뭐 박테리아나 다른 미생물들과 마찬가지로 포자체를 크라이오 프로텍턴트, 그러니까 저온 보존제와 섞어서 그 용액 자체를 여기다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처럼 균사체만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천 블럭을 잘라서 여기다가 크라이오 바이얼, 그러니까 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바이얼들에 집어넣어서 보존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참고로 이렇게 균사체를 형성하는 것은 그 현타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가 블록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그 증류소 보관도 참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굳이 아가 블록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자를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포자체를 그 증류수에 현탁시켜서 바로 그 냉장 보관을 하면 그 손쉽게 보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저온에서 그 세포가 그 얼음 결정의 그 생성에 의해서 그 손상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온 보존제를 집어넣는데 저온 보존제를 집어넣은 후에 이렇게 저온 냉동기 딥프리저라고 하는 영하 20도에서 80도씨 사이의 냉동기에 보존하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액화질소를 이용한 저장용기를 이용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지금으로서는 이 저온 보존에 있어서는 액화질소 저장용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온 보관 시 그 몇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 보았는데, 적절한 저온 보존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글리세롤이 사실은 제일 그 넓게 쓰이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시에는 포자가 잘 형성되었거나 균사가 잘 발달된 부분을 선택하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보관을 위해서 그 냉동을 시키는 과정과 냉동시킨 것에서 꺼내어서 그 냉동시킨 거를 꺼내서 재생하기 위해서 녹이는 과정이 제일 그 저온 보관 시에서 그 위험한 그런 그 과정이 되는데, 얼릴 때도 그렇고 녹일 때도 그렇고 그 얼음 결정의 생성이 그 세포의 그 구조를 그 매우 손쉽게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온 보존제를 이렇게 줍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수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냉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냉동되는 시점에서 시점을 전후해서 이 속도를, 냉동하는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얼음 결정의 급격한 그 생성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온도 범위에서 분당 1도씨 정도로 낮추는 그런 과정이 제일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녹이는 과정은 녹이는 과정이 느린 것보다는 훨씬 빠를수록 그 세포의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저온 보관이 일단 한번 냉동시켜서 보관을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이 되지만, 문제는 이 저온 보관된 것을 계속 꺼내어서 녹여서 재생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꺼내어서 녹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포들의 손상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이제 꺼내어서 재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스톡들을 될 수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다시 좀 자주 갈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하나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뭐 2개 이상이라든가, 하나는 이제 마스터로 자기가 보관해 놓고 있고, 실제로 쓰는 것들은 이제 자주 써야 되는 셋은 따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동결 건조. 뭐 아까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니까 뭐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상 진균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들이죠. 균사체 자체는 현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자를 형성하는 것들에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동결 건조용 으로 제작된 특수 앰플에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입니다만 라벨을 넣죠. 보통 이제 균주 번호하고 날짜, 보존되는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현타객을 뭐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물론 이게 다 멸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균 조작으로 냉동시키고 동결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열 접합을 한 이후에 이제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실온에다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냉장 보관을 해도 뭐 무방한데 이런 식으로 포자가 있는 사상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동결 건조. 그리고 이거 역시 동결시켜야 되는 관계로 해서 저온 보존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탈지 분유고요. 스킨 밀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밖에 뭐 혈청이나 펩톤, 당류 등이 뭐 이용되기도 하는데 또는 이들과 이제 혼합물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게 거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자 형성이 용이하지 않고 균사만 발달하는 주로 이제 바시디오마이세트 쪽이 되겠죠. 그런 담자균류, 버섯 종류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서 사상 진균류의 보존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를 위한 냉동은 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온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똑같은 아까 저온 보존에서의 경우와 같이 똑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당 1도씨 정도가 이제 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건조 보관법인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무수 실리카젤, 그러니까 아주 잘 건조된 실리카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조된 냉동 실리카젤을 이용해서 균체 용액을 여기에 뿌려줌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분이 흡수가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잘 마른 균체 용액만 균체가 되는데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재생시킬 때 가루를 이제 조금씩 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토양이나 모래 입자를 이용한 보관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실온에서 보통 보관을 하는데요. 잘 마른 이후에 가루 상태로 되기 때문에 가루 상태에서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접종을 해주면은 다른 아까 동결 건조법이나 아니면 저온 보존법보다는 좀 더 재생하기에 손쉽고 그리고 균체 자체를 보존하는 균체 자체는 뭐 가령 녹인다거나 하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다루기에 쉬운 그러니까 보존 및 재생에 쉬운 그런 방법들인데 이것도 역시 포자 형성을 하는 진균류의 보다 이런 건조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합하게 되겠고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지 않으며 좀 안정적으로 균체를 그러니까 뭐 환경의 변화가 필요 없잖아요. 실온에서 계속 놔두다가 조금씩 꺼내서 쓰는 그러므로 해서 안정적으로 균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마스티고마이코티나 쪽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종류에 속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그렇게 다른 균들보다는 생존율이 높지는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뭐 담자균류와 잔악균류가 나왔지만은 어떤 사상 증균류든지 공히 계대 보존 또 뭐 냉동 보존, 증류수 보존 같은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포자 형성을 하는 진균류의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동결 건조가 가능함으로 해서 좀 더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두세 가지 방법 이상이 병행이 되면은 훨씬 아주 효과적인 보존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데요. 이제 참고로 아이고,
지금 생물자원센터에 대해서 그 소개가 간단히 이제 센터장님에 의해서 있었는데, 저희가 균주 보존하고 분양을 하는 기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올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좀, 황당한 경우를 이제 겪게 되는 일도 있는데, 저희가 결코 무슨 수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거를 알아두셨으면 하고, 유념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적어도 균주 보존에 관련된 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